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이 보수 정당에서요 이름을 지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TV입니다. 예전에 광고에서 뭐 조도 못 먹나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요. 그 멘트가 막 나옵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아싸리판으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환율만 주워 담아도 국민들에게 펼쳐낼 게 많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만 담아도 이 법치를 파괴하는 것만 담아도 다 제끼더라도 현지 누나만 담아도 이 정권 박살낼 수 있는 뭐 포인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줘도 못 먹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외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던졌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지금 내가 신경 쓸 건 베네수엘라인데 그 다음에는 야 한국으로 갈 수도 있어 이 정도까지 팁을 줬으면 보수 정당으로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끌어내리는데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진짜 답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 밥그릇 이거 잘 지키겠다라고 지금 투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요. 이 물갈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처럼 사라진다라는 게 이 말인 겁니다. 당원 정당 아닙니다. 기득권 계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이 국민의힘이다라는 거죠. 이번 판에요. 이거 완벽히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 우리가 장동혁 당대표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원 우선으로 한다? 아니요. 뭐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국민 눈높이, 뭐 국민 눈높이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득권 우선의 위선주의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들이요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지난 10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정치 작동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방식은요, 당원 중심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선거에서 지면 비대위, 갈등 나면 비대위, 기득권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도부 해체시켜서 비대위, 이렇게 비대위로 전환을 하면 뭐냐? 당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식구들 챙기기 용이다라는 거죠. 국민들 목소리 뭐 여론 안 믿습니다. 조중동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비대위는요 당의 비상 조치가 아니라 개파 기득권이 당 대표를 갈아치우는 도구로 쓰였다라는 거죠. 이거 사진 한번 봐주시면요, 국민의힘이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름을 달고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이 제대로 지도부 당 대표가 임기를 마친 적이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2대 지도부 뭐 그냥 이거를 한번 다시 보면요. 자, 첫 번째 비대위로 김종인이가 와가지고 자기 사람 막 꽂아 넣습니다. 이제 용돈 받고 잘 크고 있는 이 김재섭이도 이때 꽂아 놓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대행으로 주호영, 그 다음에 김기현,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됩니다. 이때 명태균의 뭐 마사지가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칠불사 홍매화를 심던 이준석이가 이 당대표로 당선이 됐다. 그래, 당선이 됐는데 1년 조금이었죠. 왜냐? 성상납 협의 무고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지도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성동이가 이 직무대행으로 갔다가 주호영 비대위가 들어섰는데요. 이 이준석이가 주호영 비대위 뭐 가처분 신청 내고 꼴값을 떨었죠. 그러고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서가지고요, 이 다시 다음 김기현 당대표 안전하게 넘겼고요. 자, 그러고 한동훈이가 또다시 비대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또 지금까지 정신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대표가 자기 임기 2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도부 붕괴시켜서 비대위 전환하고 자기 사람들 꽂아 놓고 펼치고 씨 뿌리고 다시 또 당대표 뽑아지면 비대위로 전환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죠. 이거 참 머리 복잡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상황 정치는 더욱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이요, 당의 운명을 좌우하면서 정식 절차로 선출된 지도부보다 이 계파 권력이 더 큰 힘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의 기형적 구조는요, 이 이준석을 시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원의 요구는 그냥 뭐 참고 사항 정도, 결정은요 계파의 셈법에 따라서, 기득권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정치 생존 계산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드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비대위 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뭐냐? 지방선거다라는 거죠. 공천을 다시 가지고 오겠다. 누가? 기득권 계파가 장악하겠다. 지방선거의 자리가 557개 정도 됩니다. 그 자리를 논아 먹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판이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움직이던 몇몇 인물들이 슬슬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양향자, 우재준, 이거 한동훈 똥 찌끄레기들입니다. 한동훈이가 들어올 송곳 꽂을 곳을 찾아주기 위해서 비대위 전환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내부 여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방치가 된다라면요, 국민의힘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원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번만큼은 기득권의 손에 당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동혁 체제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전 세계가 좌파 워크에 대한 축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의 흐름을 같이 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요, 힘을 받고 국민들을 끌어당겨서 다음에 정권 교체까지 가는 큰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지금 바로 요 앞에 있는 지방선거, 요 욕심에 이 전 재판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국민들의 삶이 여기에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200일, 300일 거듭거듭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그 망해가는 거에 지금 보수 정당이라는 게 지켜달라라고 국민들은 외치고 있는데, 지네들은 요 앞에 이 지방선거 셈법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대위 전환한다, 한동훈이가 또 일어나가지고 당원 게시판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상황에서 답은 윤 어게인과 장동혁입니다. 국민의 응집력을 키워가고 있는 이 윤 어게인, 우리 국민이 되찾고자 하는 각오다라는 거죠. 그 각오를 어떻게 장동혁에게 이식해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다시 정화하자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왜 지금 당원 정당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할배들의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득권 계파가요, 왜 비대위를 자꾸 원하고 있는지, 장동혁 체제가 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장동혁 당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들이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요. 이재명이요, 아직 200일이 안 됐습니다. 200일이 안 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한번 보시라라는 거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요, 이제 답 없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미 동맹을 이어온 관계에서 미국은요, 내가 그 못 먹고 못 살던 나라 함께 발전해가지고 지금 저만큼 전 세계가 알아봐주고 발전하고 있고, 기술력으로는 왔다. 우리가 원하는 조선, 방산 다 기술력 갖고 있고, 우리랑 손 딱 잡으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과 함께 번영할 수 있고 반짝거릴 수 있는데, 저거 진짜 저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친북몰이 하는 저런 간첩쟁이들 저거 이참에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선전을 해도 우리만큼은 한국이라는 나라 지켜보자. 우리가 저 땅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이렇게 지금 미국이요, 한국을 끝까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이 이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에서 이 지켜내야 되고 이재명 끌어내려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는 밥그릇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판을 아는 국민들도요, 진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이재명 탄핵과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메이드 인 차이나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말하면요, 광고 제한 들어옵니다. 뭐 수익도 제한되죠. 그런데요, 막 노란 딱지가 달려도요, 국민들에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되니까 그냥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불이익 당연히 있습니다. 왜? 다음 영상에서 알고리즘이 차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이제 구독 그리고 영상의 댓글은요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좋아요와 댓글의 작용입니다. 구독자와 소통을 한다라는 영상은요 알고리즘을 차단할래야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댓글 한 줄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요 이들이 맡고 있는 알고리즘 강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강력하게 필요할 때죠.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로 보수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당원 중심이 될 수 없었던 건 처절한 반성도 필요하지만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황 정치가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사진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뻑하면 비대위 전환됐습니다. 뭐 하나 2년을 채우는 임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준석을 시작으로 성상납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준석의 똥찌끄레기들이 지도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비대위로 전환, 비대위로 전환, 비대위로 전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정당 구조가 당원 직선형이 아니라 계파 중심의 지배 구조다라는 거죠. 비대위는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당원들 목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비대위다라고 해서 지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선거 패배하면요 비대위로 전환하고, 계파 갈등하면 또 비대위로 전환하고, 공천에 충돌 생기면 또 비대위로 전환하고, 지도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대위로 교체하고, 이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는 당연히 완벽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 돼야 되지만 실제 주인은요 비대위를 구성하는 기득권 개파가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요 10년 동안 당원 기반이 붕괴가 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200만 당원일 때 국민의힘은 80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파 갈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천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져가죠. 여러분들 공천할 때 말이죠, 막 당사 앞에 단식도 하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막 분신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 이 애국심이 불타야 되는 거고 당심이 불타야 되는 건데 오로지 이기심만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정권을 잡든 뭐 하든 상관 있습니까? 안전빵 지역구에 공천 받아가지고 금배지 다는 게 우선인 사람들인데, 이게 국민의 힘이요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악순환이다라는 거죠. 이 괴물 같은 구조가요 드디어 끊어질 기회가 왔는데 지금 다시 기득권 세력이 비대위라는 똑같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윤한홍이요 똥 묻은 개 어떻고 겨 묻은 개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단히 오만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비대위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목적은 단 하나다. 뭐 공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여러 매체들을 종합해 보면요. 현 지도부 일부 인물들이요. 이 비대위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거나 짜미짜미 해가지고 반란의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이름 거론되는 게 김재섭이, 김용태 이런 것들이죠. 다른 의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내부의 여론을 흔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지도부 내에서 중심이 되는 게 양양자 우재준이죠. 자,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보면요.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죠. 양양자,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 있습니다. 우재준 이렇게 있고, 지금 지명직 최고위 공석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지명직 최고위원의 이 공석을 빨리 자기 사람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양향자, 제가 이쪽 손에 양향자랑 이 우재준이 아마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신동욱 수석 최고위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부정선거 그리고 윤호개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뒤집어지고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탄핵 심판 자체의 재심이 필요하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원 최고위는 안전빵으로 보는데요. 신동우 수석 최고위를 지금 양향자, 우재준, 그러니까 한동훈 찌끄레기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동욱 수석 최고위를요 김민수 최고위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비대위 전환될 수 없도록 지도부 붕괴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장동혁 당대표는요 지명직 최고위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노선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비대위가 열린다라는 거는요, 현 지도부 해체도 보지만요, 공천권에 대한 장악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개파가 원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공천을 할 수 있는, 말씀드린 557곳에 대해서 공천이 됩니다. 당원의 표심과 무관한 총선 후보에 대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되면요, 당원 말 안 듣습니다. 즉 비대위는요, 당에 대한 개혁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천을 되찾기 위한 기득권의 정치 공작이다라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는요, 지금 당원 중심으로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 진짜 실력으로 공천을 하겠다. 그동안에 당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같죠. 민주당은요, 정말 청년 정치인 이렇게 하면 가방포찌들부터 시작을 하죠. 정말 현장에서 수습하고 뛴 사람들부터 우선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공천 보면요, 어디 사장님 데리고 오고요, 어디 의사 선생님 데리고 오고요, 어디 변호사 데리고 오고요, 어디 판사님 데리고 오고요,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당을 빛내기 위해서 어디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우선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래서 국민의힘 이코르 기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후레쉬한 느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요, 젊은 세대들에게 먹히는 게 뭐냐면 진짜 여기가 공정과 상식 같거든요. 전혀 공정과 상식이지 않지만 진짜 공정과 상식 같거든요. 그래서 200만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는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짜 당심으로 똘똘 뭉친,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탑재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지금 당을 만들겠다, 쇄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성공을 하면요, 기득권 세력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공천권을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자리 싸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단호하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목표를 두고 장동혁을 흔들어서 비대위 전환, 이렇게 그 흐름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김민수 최고위는요, 신동욱 수석 최고위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과 지금 당심을 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식해 주기 바랍니다. 자, 장동혁 체제가 반드시 버텨야 하는 이유는요, 이 국민의힘에서 보기 드물게 지금까지 쭉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중심의 시스템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추진하는 핵심의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천에 대한 혁신, 당의 정체성 회복, 조직의 재건, 당원의 권리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권을요, 개파가 아니라 당원의 투표로 돌려주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득권에게는 가장 위험한 변화인 거죠. 그리고요, 보수의 철학을 재정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처음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말이 뭐냐면요, 중도 확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을 멋지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매력을 느껴서 우리 당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중도 확장인 거지, 중도를 찾아서 가는 거, 그래서 파란색이니 검은색이니 다 끌어안는 거는 당의 색깔과 맞지 않다. 보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게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사람 진짜 단단히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국민적 외면을 받았던 것을 한 방에 씻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국민의힘 스스로 무엇을 대표하는 정당인지 흔들려 온 것을 장동혁이 국가 안보, 경제, 그리고 법치 중심의 보수 정당으로서 재정립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요, 단단하게 보수의 가치를 딱 들고 새로 쓰잖아요. 국민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 패싱하고 이 국민의힘 자유와 혁신당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진짜 바람이고요. 그렇게 미국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에서 제일 힘을 실어다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조직 재건입니다. 개파 해체 수준의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수정당이요, 총선에서 연패한 가장 큰 원인은요, 내부 분열입니다. 장동혁 체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장동혁 체제가 오래 갈수록 그들의 영향력은 급속히 악화될 겁니다.
자, 이제 당원들이 나서야 되는 건데요. 정말 그 레거시 미디어가 막 흔들고 있습니다. 뭐 조중동도 이 장동혁 체제가 힘받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극우로 가냐? 중도의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지금 몇 달째 차기 대권 주자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로 달리고 있다라는 건 지금 여론이 헛소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진짜 민심은 장동혁을 원한다라는 거죠. 이 여론의 헛소리를 얼마 전에 뭘로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뭐 리얼미터야 이 좌편향적인 사고로 여론을 뽑아낸다라고 하지만 한국갤럽은 그래도 좀 믿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국갤럽도요, 미국의 갤럽하고는 완벽히 다른 이름만 갖다 쓴 겁니다. 한국갤럽 또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 이재명이가 63% 가까이 지지를 받는다라고 여론조사를 뽑아냈더라고요. 어느 놈이 이재명을 지지한답니까? 저는 참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어떻게,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경제 잘하고 부동산 정책 잘하고 외교 잘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의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장동혁은 지금 중도도 떠나가고 있고 극우 정당으로서 지금 소멸의 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권 주자는 1위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실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체제를 지켜야 하는 거고요. 저들이 가장 겁내하는 건 장동혁이 더 클까봐 지금 죽이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국민의힘은요,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복된 이 상황 정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진화할 것인가. 답은 뭐 나와 있죠. 비대위 전환은 기득권의 칼날, 당원들이 맡겠다라는 겁니다. 뉴미디어 시대 많은 우파 유튜브들이요, 이 같은 생각으로 지금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에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파 유튜브들이 연대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는 순간 공천은 다시 개파 정치로 돌아가고요. 보수 정당의 미래는 또다시 과거의 늪으로 빠질 겁니다. 그냥 쪽난다라는 겁니다. 이번만큼은요, 당원들이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이 보수 정당에서요, 이름을 지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죠. 기득권, 비대위 정치,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